부천에 위치한 내동교회. 평범한 감리교회의 모습 같지만 오랜 시련을 극복하고 참복음의 사람들로 변화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교회다.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의 속회를 적용, 돌봄의 사역 원리를 통해 놀라운 성장 결과를 이루어낸 내동교회 성도들. 감리교회의 후예로 삶의 곳곳에서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이들의 정신은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 하루에도 몇 번씩 뒤바뀌는 날씨 때문에 햇볕을 보면서도 비를 걱정한다는 섬나라 영국. 그런데 궂은 날씨와 지형에도 불구하고 1700년대 영국 방방곡곡을 찾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말을 타고 달려갔던 사람이 있다. 88세 평생 동안 400만 킬로미터가 넘는 거리를 말을 타고 복음을 전한 하나님의 사람. 바로 어두웠던 영국의 암흑기를 영적인 부흥으로 바꿔놓은 존 웨슬리다. 영국 에프워스에 위치한 웨슬리 기념교회. In 1939, not very long ago, a book was published in this country, in England, which was called England Before and After Wesley. And he documented in this book how the evangelical revival had changed the social face of Britain. And by the evangelical revival, we mean John Wesley, for John Wesley was the heart of the evangelical revival. John Wesley famously said that there is no holiness apart from social holiness. I think John Wesley meant two things by that. First of all, Christians belong together. Christianity is not just about individual attitudes. It's about responsibility that people have for one another within the community. But John Wesley was also concerned not just about people's hearts and souls. He knew, even nearly 300 years ago, that whole people matter. This was a time when there was little education, little health care for ordinary people. And John Wesley was concerned to care for the whole person. 평생의 동역자였던 동생 찰스 웨슬리와 함께 영국 사회에 만연한 부패를 없애고자 싸웠던 존 웨슬리. 영국 국교회가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던 빈민구제와 사회복지에 앞장섰던 그의 영향력은 영국 역사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영국 곳곳에 남아있는 웨슬리의 흔적들. 그의 발자취가 닿은 곳에는 어김없이 아직도 웨슬리를 기념하며 그의 정신을 이어가고 있는 듯하다. 160cm 정도의 왜소한 체구의 그가 어떻게 영국 사회를 변화시키고 전 세계에 복음의 빛을 전하는 영적 부흥을 이룰 수 있었을까? 우리는 철저하게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던 존 웨슬리의 발자취를 따라 그의 삶을 뒤돌아보고자 한다. 영국 잉글랜드 북부에 위치한 소박한 시골 마을 에프워스. 조용하고 한가로운 풍경이다. 이제 이 작은 마을은 웨슬리의 고향으로 전 세계 감리교인들이 꼭 들러보는 명소가 되었다. 에프워스에 위치한 웨슬리의 생가 올드 렉토리. 웨슬리가 유년 시절을 보내며 신앙생활의 반석을 만들어준 곳이다. Welcome here. Welcome to Wesley House. Yes. Used to be the home of the Wesleys. How are 올드 렉토리를 찾은 일행을 반갑고 따뜻하게 맞이하는 메리 모슨 여사. welcome here? 가이드로 봉사하며 평범하지 않았던 웨슬리의 어린 시절을 방문자들에게 들려준다. Somewhere near Scunthorpe here. And then it came back here, and we think it's the same on the same wall. 웨슬리의 방 안에는 그와 관련된 그림과 유품들이 전시되고 있다.
형과는 달리 단란한 가정을 이룬 찰스 웨슬리는 가족 모두 음악에 재능이 뛰어났다. This room into here. Yeah. This is the period room. The room that Susanna. 웨슬리의 부모님이 사용하던 침실. And she would sit. 어린 시절 웨슬리가 사용했을 요람과 탁자 위에 놓인 성경이 엄격한 교육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종을 키워낸 웨슬리의 부모님을 떠오르게 한다. 아버지 사무엘 웨슬리는 주의 복음을 설교와 책으로 전한 경건한 목회자였다. 1709년 올드 렉터리에서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웨슬리의 가족들은 다 피신을 하였고 어머니가 자녀들을 다 보살핌 속에서 피신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웨슬리는 이곳에 남아서 대화재 가운데 있었습니다. 존 웨슬리는 그때에 내가 여기 있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테이블을 창가에 갖다 놓고 그 위에 올라가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웨슬리의 가족들은 웨슬리가 불 속에 있다는 것을 알고 마을 청년들을 통하여서 어깨 위에 마을 청년들이 올라가서 웨슬리를 구하는 사건이 이곳에서 있었습니다. 화염 속에서 어린 존 웨슬리를 부지깽이처럼 살려주신 하나님. 어린 시절 올드 렉토리의 화재 사건을 통해 존 웨슬리는 자신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었음을 알았고 평생을 주님 앞에서 순종하는 계기가 되었다. 어머니 수잔나의 자녀 교육은 이곳 식당에서도 이루어졌는데 화재 사건 이후 웨슬리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다고 한다. 위대한 인물 뒤에는 위대한 어머니가 있었듯이 존 웨슬리에게 있어서 수산나는 스승이요 어머니의 정신적인 지주였습니다. 아버지 사무엘과 수산나의 화해의 열매로 출생한 웨슬리는 1709년 화재 사건 이후에 어머니의 자녀 교육 방법이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전에는 청교도의 정신을 가지고 자녀들을 훈련시키고 양육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한 시대에 인물로 쓰시려고 타담한 부지깽이 같은 웨슬리를 끄집어내는 것을 경기회로 웨슬리에게는 특별한 관심을 가집니다. 수산나는 수많은 편지를 통해서 웨슬리와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것들을 나누게 되었고 총 74통의 편지 가운데 36통을 웨슬리에게 썼을 만큼 그에게는 특별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웨슬리는 어렸을 때에 그가 어머니로부터 이 부엌에서 훈련받은 그리고 훈련 받았던 모든 그 내용들을 홀리클럽이나 그리고 일생 감리교회의 규칙적인 메서디스트를 만드는데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마켓 크로스. 존 웨슬리가 고향 에프워스를 방문할 때마다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열정적으로 설교를 했던 곳이다. 마켓 크로스에서 멀지 않은 세인트 안드레 교회. 존 웨슬리 아버지 사무엘 웨슬리의 흔적들이 이곳에 남겨져 있다. 감독 초빙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에퍼워스 시골 교회에서 40년간 봉직한 사무엘 웨슬리의 강직한 신앙이 묻어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곳 사무엘의 무덤이 유명해진 것은 웨슬리가 순회 설교를 다니던 중에 이곳에서 설교의 기회를 얻을 수 없자 아버지 무덤에 올라가 말씀을 전하게 된 사건 때문이다. 아버지의 무덤을 밟고서라도 복음을 전하고자 애썼던 웨슬리의 정신이 살아있는 듯하다. 이곳은 요한 웨슬리의 아버지 사무엘 웨슬리가 목회하던 성 안 앤드류 교회인데 웨슬리가 이곳에서 설교하기를 원했지만 영국 국교회 강단권을 허락하지 않아서 요한 웨슬리는 할 수 없이 이곳 아버지 무덤 위에 올라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합니다. 이곳은 웨슬리 가의 사제 무덤이기 때문에 누가 막을 수가 없어서 이곳에서 그날 저녁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설교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에버스의 수많은 사람들은 이곳에서 8일 동안
웨슬리의 뜨거운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영국의 지도자들과 석학들을 꾸준히 배출해온 대학 도시 옥스포드. 도시 전체가 대학이기에 항상 학생들과 관광객들로 붐비는 곳이다. 50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크라이스트 처치. 지성의 요람으로 이곳 옥스포드에서 가장 큰 규모를 가지고 있다. 존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도 이곳 크라이스트 처치를 빛낸 인물로 손꼽히고 있다. 이곳은 크라이스트처치 컬리지로 존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가 졸업을 한 곳입니다. 이 대학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옥스퍼드 유니버시티 안에서 가장 큰 힘을 행사하고 있고, 이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 중에서 14분이 영국의 수상이 되었습니다. 식당으로 이용되었던 이곳은 영화 해리포터의 배경이 되었다. 영화의 흥행만큼이나 관광객의 수가 배로 늘면서 옥스퍼드의 명소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저자 루이스 캐롤, 헨리 8세, 크라이스트 처치를 빛낸 이들의 초상화들이 홀레브를 가득 채우고 있다. 그들 가운데 입구에 위치한 존 웨슬리의 초상화가 유독 눈에 들어온다. John Wesley is a very famous former member of the college. Subsequently, he was a fellow of Lincoln College, but he spent his undergraduate years in Christchurch. 존 웨슬리는 옥스퍼드 재학 당시 성경 벌레라고까지 불리면서 동생 찰스와 조지 휘필드 등과 함께 홀리클럽 모임을 시작했다. John Wesley, when he was a student at Oxford University, and his brother Charles also, was very distressed about what was going on in much of the Church of England that he touched in Oxford. So he arranged with his brother and a few friends to meet together precisely to develop that methodical way of life that I was talking about. But the other very important stream of their group life was this. They wanted to be disciples in the deepest possible sense. They wanted every part of their lives to be changed in the light of the Christian gospel. 성경의 가르침을 위해서라면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길 원했던 홀리클럽은 옥스퍼드 카슬에서 죄수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구제 활동에도 앞장섰다. 크라이스트 처치에 있는 아름다운 이 예배당은 웨슬리 형제가 이곳에서 성공의 성직을 받은 뜻깊은 곳이다. 링컨 컬리지의 교수로 지내며 학문적인 성과를 인정받았던 존 웨슬리는 학교 규칙상 결혼과 동시에 이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지만 그는 또 다른 길로 인도되어져 갔다. 존 웨슬리에게 이곳 옥스포드는 어머니에게 받은 신앙교육을 체계적으로 확립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실천운동의 기반을 쌓아갔던 장소였다고 말할 수 있다. 옥스포드에 있는 브룩스 대학. 이곳에는 웨슬리의 방대한 자료들을 보관하고 있는 웨슬리 센터가 있다. 존 웨슬리의 자료와 유적들을 매해 정리해서 발간하고 있는 피터 포세이드 박사가 책임을 맡고 있다. John Wesley is said to have written or edited some 400 publications. Some were original works. He wrote, he kept a diary from day to day of where he was and what he was doing, and he kept that diary in shorthand, as it was called. And every few years he wrote up his diary and published it into what we call his journal. So
his journal is one of his original publications. There are also his sermons, and these he published. But he also edited other people's work. He, for instance, produced a dictionary. But the dictionary is not his own work. It was the Dr. Samuel Johnson's dictionary, and he produced a concise, simpler edition for the sake of the people he was working with. 피터 포세이드 박사가 조심스레 꺼내준 존 웨슬리의 초상화. 그가 임종하기 며칠 전에 그린 그림으로 웨슬리의 마지막 모습이 담겨 있다. I told you we had some of John Wesley's letters to his wife, and these are some of the Mrs. letters Wesley. from John Wesley to 존 Mrs. Wesley. 웨슬리와의 단란한 결혼을 꿈꾸며 주고받던 편지들이다. 아카이브 안에는 설교지뿐만 아니라 의학 등 다양한 분야의 흥미를 가지고 쓴 존 웨슬리의 책들로 가득하다. 또한 그의 복음 전파에 대한 강한 열정은 미국 조지아 선교를 준비하게 만들어 주었다. 그러나 조지아로 향하는 배 안에서 심한 풍랑으로 죽음에 직면한 웨슬리에게 하나님은 신앙적으로 큰 깨달음을 제시하셨다. 파도가 덮쳐서 큰 돛대가 산산조각이 나고 배를 뒤덮어 갑판과 갑판 사이로 쏟아져 내렸다. 마치 큰 바다 깊은 물이 우리를 다 삼켜버릴 것 같았다. 영국 사람들은 비명을 질렀지만 독일 사람들은 조용히 지속적으로 시편을 낭송했다.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했다.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들은 아니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당신의 부인과 아이들은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그들은 전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모라비안 교인들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배웠지만 미국 조지아 선교는 결국 웨슬리의 일생에 실패로 남게 되었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자 이곳에 온 이유가 이제는 소용이 없게 되었다.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지만 어느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복음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 있는 사람을 만나지도 듣지도 못했기 때문이다. 이 일을 깊이 고민한 끝에 내가 떠나야 한다는데 만장일치로 결정을 보았으나 시간을 기다리자고 하였다. He crossed the Atlantic. He came to America in order to be a chaplain and an evangelist. But he stayed only for 2 years, and on his way back across the Atlantic, he wrote in his diary what I think is one of the most pathetic sentences in the whole of English literature. He said, "I went to America to convert the Indians, but oh, who will convert me?" And then a little later he wrote, "What have I discovered of myself while I have been away? Why, what I least expected, that I, who went to America to convert others, was myself never converted to God." 모라비안 교회. 독일에서 시작된 모라비안 운동. 소그룹을 중심으로 60명 중 1명의 선교사를 보내는 이 운동은 영국 전역에 퍼져나가면서 주요 멤버였던 제임스 허튼의 도움으로 존 웨슬리는 활발하게 전도 활동을 펼쳐나갔다. 교회 뒤뜰에 숨겨져 있는 묘지 중에 하나, 바로 피터 빌러의 묘비다. 웨슬리 형제의 회심을 결정적으로 도우며 영국에서 모라비안 운동을 확장시킨 영적인 인물이었다. 12세기 이후 말과 가축을 팔았던 스미스필드 시장. 그러나 시대가 악해지면서 공개 처형장이자 아내까지 파는 타락한 장소로 전락했다. 당시 부패한 영국 사회에서 질서와 규율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알 수 있다. 스미스필드 시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
웨슬리 형제의 삶 가운데 중요 지역이라 말할 수 있는 올더스게이트가 있다. 웨슬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꾼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곳이다. 찰스 웨슬리가 이 거리에 있는 존 브레이의 집에서 놀라운 회심을 경험한 후 정확히 3일 뒤에 존 웨슬리 역시 깊은 성령 체험을 하게 된다. In 1738, when in the room in Aldersgate Street, he felt his heart strangely warmed, and he felt he did trust in Christ only for salvation. So that's the beginning of Wesley's spiritual life. And I think this insistence on the necessity of conversion is very important in the church today. 저녁에는 생각 없이 올더스게이트가에 있는 어느 모임에 갔는데 거기서 한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주석의 서문을 읽고 있었다. 8시 45분쯤 되어서 그가 계속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십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짐을 느끼게 되었다. 구원을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오로지 그리스도만을 믿는다고 나는 느꼈다. 뿐만 아니라 주께서 내 모든 죄를 씻으시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셨다는 확신도 마음 깊이 생기게 되었다. 이곳 런던 박물관 옆에 위치한 회심 기념비는 성령의 바람과 불로 표현하여 이 지역을 지나는 모든 이들에게 웨슬리를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든다. 뉴캐슬은 석탄 생산에 중점을 둔 영국 북부에 위치한 공업도시다. 평화로운 현재의 모습과는 달리 이곳은 작은 배가 지나다니는 강을 두고 무역을 하면서 거친 노동자들의 빈번한 싸움이 가득했던 곳이기도 하다. 이미 붉은 철교가 되어버린 다리지만 당시에는 돌로 만들어진 다리를 지나 존 웨슬리는 특별한 교통수단 없이 말을 타고 뉴캐슬로 들어왔을 것이다. 존 웨슬리가 뉴캐슬에서 처음 이곳 법원 앞에서 설교를 한 것을 기념으로 넓은 광장으로 조성된 웨슬리 스퀘어. 이곳에 그의 설교를 들으러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다. 이곳은 요한 웨슬리에게는 아주 특별한 장소입니다. 뉴캐슬 지역에 참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길거리 전도에 아주 뛰어난 설교를 했던 곳은 한 사람을 앞에 놓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몰려오도록 했던 이 놀라운 역사는 웨슬리에게 있어서 설교하는 접근이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의 특별한 장소인 것 같습니다.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설교했던 웨슬리의 그 역사를 보면 사람들에게 대한 관심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도울 수 있는가 하는 돌봄에 대한 이야기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웨슬리에게 있어서 이 뉴캐슬 지역이 그의 선교 사역이나 복음 운동에 있어서 아주 세 번째 중요한 트라이앵글 중에 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이곳은 뛰어난 웨슬리의 선교 현장이었습니다. 존 웨슬리는 예수님이 그러하셨듯 가난하고 메마른 영혼들에게 먼저 찾아가 말씀을 선포했고 그들을 위해 헌신하게 된 것이다. 1820년에 세워진 브런스윅 감리교회. 이곳은 잉글랜드 북동부 감리교회의 어머니라 할 수 있는 오픈하우스의 정신을 계승하며 아직도 이 자리에 남아있다. 쇠퇴해가는 영국의 교회들 속에서 브런스윅 감리교회는 청년 중심의 프로젝트 진행과 카페 운영 등 다시 이곳 뉴캐슬에서 부흥의 비전을 꿈꾸고 있다. 교회방 한켠에
웨슬리 당시의 시계와 그릇 세트 등 뉴캐슬 오픈하우스에서 사용했던 유품들이 남아있다. John Wesley came to Newcastle in the early years 1742 and he preached on the quayside of Newcastle. And when he saw the deprivation that was happening around the city, he decided he wanted to do something about it. And he built an orphan house just a short distance from this church, and that became his central base for the northeast of England, and he travelled from there around the northeast of England. And so that was the first really Methodist centre or church in Newcastle. Miners and the shipbuilders used to come out from work on a Friday with their pay and go and gamble and drink the money away, and the family were left starving. So he said to the men who wanted to become members of his church, you must sign the pledge, no drinking, no gambling. 뉴캐슬에서 존 웨슬리에 의해 1743년에 세워진 오픈하우스는 이제 구두가게 위에 동판만이 남아있어 아쉬움이 남는다. 기독교 정신은 사라지고 그 흔적들만 남아있는 안타까운 영국의 현실처럼 그 당시 두 번째로 큰 도시였던 브리스톨. 브리스톨이 한눈에 바라보이는 에어본 강. 아름다운 경관이 잘 보존되어 있다. 그러나 이곳이 아프리카에서 무차별적으로 데려온 노예들을 사고 팔던 곳이라면 믿을 수 있을까? 이 강은 브리스톨에 있는 에어본 강입니다. 존 웨슬리 당시 수없이 많은 흑인 노예들이 이 강을 통해서 강제로 끌려왔습니다. 흑인 노예들은 강 입구에 있는 우시장에서 매매가 되었고, 매매가 된 흑인 노예들은 다시 미국으로 팔려 나갔습니다. 존 웨슬리는 이것을 보면서 성경 어디에도 사람이 사람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노예로 만드는 것은 정당화하지 않는다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라고 웨슬리는 외쳤습니다. 이 강을 통해서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과 부를 착취하였지만 웨슬리는 이 강을 통하여서 미국과 세계에 선교사를 보내는 복음의 강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And then Wesley was also very concerned about the abolition of the slave trade and indeed of slavery itself. And I wonder if you know this, that only 3 days before he died, Wesley wrote to William Wilberforce, who was largely responsible for the abolition of slavery, and he said to him that he believed, John Wesley believed, that God had raised him up for what he called this glorious enterprise. And he begged Wesley not to give up, not to be slow in his work, but to bring it to completion one day, which of course he did. 호스페어, 말을 사고 파는 지역이었을 것이라고 전해지는 쇼핑거리에 위치한 뉴룸. 존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가 본격적인 속회와 말씀 전파에 힘쓰던 이곳은 이들 사역의 핵심지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두 형제를 통해서 새로운 속회 사역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We're standing in the courtyard of John Wesley's new room in the horse fair, and this is a statue of him on his horse, which was put in about 1930 when there was an extensive restoration. John Wesley was, of course, famous for his travelling around the country preaching and being on a horse most of that time. He's alleged to have ridden tens of thousands of miles on his horse during his long preaching career. And often the book he's holding in his hand shows that he used to read whilst travelling around the country. The stable where he would have kept his horse, and of course other visiting preachers would also have kept their horses here. 런던의 파운드리가 감리교 최초의 본부였지만 이건 뉴룸이 그 이전부터 지역센터 기능을 하며 학교와 숙소로 사용되어 왔다고 말할 수 있다. 아직도 정확한 뉴룸의 시계는 변함없이 움직이고 있고
단상은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자연광이 스며드는 독특한 팔면체의 창가에서 존 웨슬리가 성도들을 바라보고 있는 듯하다. 존 웨슬리, 영국 전역을 돌면서 각 지역마다 여러 사역들을 감당했던 뜨거운 열정의 사람이었다. 브리스톨에서 차로 30여 분 정도의 위치에 있는 한함 마운트, 존 웨슬리와 조지 휘필드가 야외 설교를 했던 곳이다. 조지 휘필드가 야외 설교를 청하자 처음에 존 웨슬리는 거절했지만 후에 1,500여 명에게 설교를 하게 되면서 이 단상 앞에 많은 설교자들이 서게 되었다. 그의 대표적인 어록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는 말은 신앙 앞에서 그의 강한 의지이자 비전이었다. 웨슬리의 정신을 이어가고자 설립된 브리스톨의 웨슬리 칼리지. It's the successor of Didsbury College and was founded in 1842. It was decided to move the college in Manchester to a new site in Bristol, which of course has many historic associations with John Wesley. By the time of the Second World War, there were so many students wanting to come here that the premises simply weren't big enough. And so in 1950, this new building that you see behind us was started. 200년을 훌쩍 넘은 자료들이 손때 묻은 그대로 웨슬리 자료 보관소에 남아 있다. Wesley College Archives holds the rarest manuscripts in Wesley history. Here we have John Wesley's ordination certificate, both as deacon and as presbyter, as elder. These were signed by the Bishop of Oxford and make John Wesley a priest in Oxford. The first sermon that John Wesley ever preached, when he went as his father's assistant pastor to the little church at Root near Epworth. Wesley was always concerned that his preachers should be equipped in the very best possible way to share the gospel with people. And so, even though Methodist preachers numbered among them ordinary working people, Wesley always encouraged them to make the very best they could of their education so that they could share the gospel in the best possible way. And that's a tradition that we carry on today. 존 웨슬리의 정신과 감리교회의 학문적 연구를 위해 세워진 웨슬리 칼리지는 많은 한국 학생들의 유학으로 더욱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건물 양식이 매우 독특한 이곳은 로마인을 통해 발굴된 온천 도시이며 계몽시대 문화 중심지였던 영국 바스다. 브리스톨에 세워졌던 킹스우드 학교. 지금은 바스로 옮겨졌지만 존 웨슬리 정신이 그대로 살아있다. 1748년에 이 학교가 시작되면서 사역자나 일반인들의 자녀들은 누구나 거의 무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당시 가난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시작한 교육 사업은 이제 소수의 엘리트 자녀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명문 학교가 되었다. 학교 곳곳에 찾아볼 수 있는 웨슬리의 흔적들. Probably one or two sticks there which are original, and the rest of it has had to be replaced. But it was John Wesley's pulpit in the old school in Bristol in the 1750s. 존 웨슬리의 철저한 신앙과 리더십을 배울 수 있는 이곳은 역사와 전통을 유지하며 영국 내에서도 손꼽히는 명문 학교가 되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며 새겨진 기념비 가운데
한국전을 참전한 동문을 기억하는 문구가 친근하면서도 애잔한 감동을 준다. 영국의 땅끝 코널. 세계 최초로 구리와 주석이 생산된 산업혁명의 중심지였다. 그러나 술과 도박에 찌든 코널의 사람들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든 존 웨슬리는 어떤 핍박 가운데도 열심히 말씀을 전했다. 원래는 현 장소가 아니라 그 옆에 있었던 그웬의 피트를 이곳에 복원한 것으로 존 웨슬리는 바람을 피해 설교할 수 있었던 이 장소를 가장 설교하기 좋은 곳으로 손꼽았다고 한다. His first of 18 visits. He first speaks of, as I say, speaking to 500 people, and then his last sermon at the age of 86, he talks about speaking to about 20,000. 웨슬리가 보통 2만에서 2만 5천 명의 청중에게 말씀을 전한 이곳이 바로 대부흥의 장소였다. 현재 공연이나 결혼식이 열리는 이곳에서 또 한 번 웨슬리의 정신이 이어졌으면 한다. 이 지역에서 또 하나 유명한 숙소가 있다. 웨슬리가 말을 타고 와서 머물렀을 이곳, 디고리 이스벨의 집. 자그마한 집안에 진열된 아기자기한 물건들. 몇백 년이 흘렀지만 시간이 머물러 있는 듯하다. 웨슬리의 편지들과 장식물들, 야외 설교를 하며 지쳤던 몸과 마음을 이곳에서 조금 위로받았을 것이다. 최고의 설교자요 지도자였던 존 웨슬리. 그러나 웨슬리의 사역들이 항상 순조로웠던 것만은 아니었다. 모략과 질투의 세력들이 더 많아졌고 폭군들은 웨슬리에게 돌을 던지기도 했다. 존 웨슬리가 순회 설교하기 위해서 이곳 버밍엄 웬즈부리 지역에 왔을 때에 성난 폭도들에 의해서 6시간 동안 감금이 되었다 풀려난 적이 있습니다. 비록 옷이 찢기고 몸에 상처가 났지만 존 웨슬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무사하게 풀려났습니다. 돌 던짐을 받고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그 열정을 가지고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웨슬리는 그 모진 시련에도 결코 복음의 사역을 포기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 했다. 미국 조지아에서의 사역 실패가 교만을 꺾은 것이었다면 폭군들의 박해를 통해 존 웨슬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잘 이해했을 것이다. 1778년 11월 1일에 완공된 웨슬리 채플. 몇 번의 화재 사건과 2차 대전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무사할 수 있었다. 지금은 웨슬리 당시의 부흥의 모습은 아니지만 세계 각국에서 모인 성도들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웨슬리 채플. John Wesley was a priest in the Church of England. Priests in the Church of England have to operate in a parish with the permission of their bishop. John Wesley was also a fellow of an Oxford college. As such, he was not bound by the discipline of the bishop. So when the bishop said, "You should preach only where you're licensed to preach," John Wesley said, "I am not a parish minister. The whole world is my parish." So he was able, because he didn't belong to that discipline, to go everywhere to preach. And eventually, of course, the Methodist message itself crossed the oceans to all the different countries of the planet. If John and Charles were to come back today, they would recognize the basic layout of this church. It has not changed greatly since their time. The things that they would recognize would be the pulpit. Here we have the pulpit. That is still the same pulpit as in their own time. This communion table is the table from which John Wesley himself served communion. This is the communion rail at which those early Methodists would take.
This small chapel is known as the Foundry Chapel, named in memory of that original foundry which John Wesley used as his first headquarters. But we have something from that place here, and that is these benches. These benches are the benches that the very first Methodists used. 바울과 바나바처럼 서로의 부족함을 배우며 서로 동역해온 존과 찰스 웨슬리. 찰스 웨슬리는 음악적 재능을 발전시키며 일생 동안 9,000곡의 찬송을 쓰며 찬양을 통해 많은 이들과 은혜를 나누었다. Charles Wesley is the man who puts his arm round your shoulder and says, "Let's go have a drink." John Wesley is the man who says, "I'm sorry, I've got a meeting." Charles Wesley was a man, one of his friends, a man born for friendship. He just had people around him the whole time. There is a very lovely epitaph to John Wesley written on the side of the grave, written by his friend and early Methodist minister, Reverend Adam Clark. 작은 방에 모여든 많은 사람들. 존 웨슬리는 자신의 죽음을 미리 예언이라도 한 듯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His last words on his deathbed were, "The best of all is God is with us." Then he died, and then a day or two later, he was brought into this chapel. He was laid in state right here, and then they carried him out to the back, where they buried him, and he was absolutely strict. People should be buried next to the previous person who died. No special places, and he was buried in the next available grave. And it can still be seen, it attracts thousands of visitors every year.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선을 행하라. 모든 힘을 다하여 모든 처지에서 모든 장소에서 선을 행하라. 모든 시간에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 모든 선을 행하라. 존 웨슬리는 이것을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힘썼으며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아직도 방문하는 많은 이들에게 상기되고 있다. 웨슬리 채플 지하에 마련된 감리교 박물관. 이곳에서 감리교 역사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감리교 박물관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그의 사후 얼굴 형상을 뜬 마스크다. 그는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열정은 아직도 전 세계에 뻗어나가 한국까지 이어졌다. Discovered how confident you were about church growth and about the capacity to communicate the gospel through the media, through attractive preaching and literature and so on. So one of the things I brought back here was a confidence that we need to recover here about speaking the gospel in a way that people will warm to and respond to. What can I say to you about John Wesley? The first thing I think I could say is that it will gladden the heart of John Wesley to know that there are Methodists in a part of the world that he scarcely knew very much about, a part of the world that he never even imagined in his wildest dreams would be part of his world parish. So as we say this, standing close to his grave, I am sure that his heart is warmed again by the knowledge that Methodism is so strong and vibrant in Korea. 이 무덤이 바로 요한 웨슬리가 88년의 삶을 마감하고 잠들어 있는 곳입니다. 웨슬리는 이곳에 묻히면서 나는 이곳에 머물기를 원하며 부활의 아침에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일어나기를 원한다고 그랬습니다. 웨슬리와 같이 한 사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의 역사를 이룬 사람, 그리고 그와 같이 쓰임받는 사람을 또 찾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묻으시지만 그러나 그의 일은 계속해 나가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지금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와 한국 땅에 다시 한번 웨슬리의 정신을 닮은 위대한 복음의 일꾼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들이 교파를 초월해서 누구든지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있다면 웨슬리를 닮은 사람일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전생애 동안 400만 킬로미터의 전도 여행을 다녔으며 4만 5천 번의 설교를 통해 복음을 외쳤던 존 웨슬리. 88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할 때까지 그의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은 어떠한 난관과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다. 18세기 암울했던 영국 사회의 표대가 되어 구제와 교육 그리고 영적 부흥을 이끌어냈던 하나님의 종 존 웨슬리.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고 말한 웨슬리 정신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그 웨슬리 정신은 바로 당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인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